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25점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4개의 문제가 나는데 요 4문제 우리 엑세스를 통해서 같이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대요. 학생 테이블, 그럼 학생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사전 테스트 필드 값이 true이고 등록일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인 그 학생들의 정보를 조회하는 장기 과외 학생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닫아 버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속성 시트 창 이것도 그냥 닫을게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결과로 나타낼 게 이렇게 이제 4가지죠. 자, 일단 추가 먼저 시키자고요. 성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연락처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생년월일이요. 생년월일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집주소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이렇게 4가지를 이제 추가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핸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연락처를 가지고 왔어요. 왜요?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 이 연락처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캡션을 핸드폰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결과로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이 여기 써져 있다고 해서 핸드폰이 왜 없지? 왜 없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연락처라는 이 필드에 캡션을 이제 핸드폰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써야 되는 게 사전 테스트라는 그 필드도 넣어야 되고요. 등록일도 넣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자고요. 사전 테스트라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등록일이요. 등록일도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성명이다, 핸드폰이다, 우리 생년월일이다, 집 주소다 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 표시가 됐고요. 그 뒤에 보니까 사전 테스트라는 곳에 그 필드 값이 true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등록일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인 그 학생들을 찾아달라 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필드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죠.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이제 true 값일 거고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이제 false 그렇게 이제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사전 테스트라는 거 요거 조건부터 좀 쓰자고요. 사전 테스트에 들어가서 우리 조건 쓰는 란이 있죠. 이 란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tru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체크 표시가 돼 있는 그 데이터만 이렇게 쭉쭉쭉 표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전 테스트는 이제 조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등록일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이라 그랬어요. 이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짝거나 갖다 써야죠. 이전이니까 짝거나 갖다 써주고 날짜를 쓸 거니까 이제 샵으로 묶어서 우리가 2016년 12월 31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샵으로 묶어서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 사전 테스트에 우리 조건이 들어있고 등록일에도 조건이 들어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죠. 만약에 이게 우화 조건으로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를 그 밑에 또는으로 이렇게 내려서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이게 우화 조건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엔드 조건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위에다가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사전 테스트에 전부 다 true 값인 그 데이터가 나왔고 등록일을 보니까 2016년 12월 31일 이전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결과 나온 거 보자고요. 성명이라고 되어 있고 남영린부터 시작해서 강찬혁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핸드폰 번호요. 핸드폰하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 번호 나오는 거 맞는데 지금 여기 핸드폰 번호가 좀 잘려서 보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열너비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요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집 주소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완전히 똑같이 작성됐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조건으로 작성해 준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표시라는 요 란에 보게 되면 요 두 가지 체크 표시 돼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해제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시켰더니 그 두 개 필드는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죠?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 다 풀었네요. 그럼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쿼리 이름은 장기과외 학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장기과외 학생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성명별, 과목명별로 누적 학생 수의 합계를 줘야 하는 성명별, 과목명별 학생 수 합계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선생님이랑 과목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목명은 물리나 화학으로 시작하는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쿼리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 형식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이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이 뭔지, 열 머리글이 뭔지, 값이 뭔지 그거부터 구분해야 되겠죠. 이 위에 보니까 물리 1이다, 물리 2다, 화학 1이다, 화학 2다 하고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이제 우리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밑에 요 데이터에 보게 되면 몇 명이다 하고 인원수가 쭉쭉쭉 적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실제 값으로 이제 사용될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제일 왼쪽에 보면 성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이 이제 행 머리글로 들어갈 거고, 바로 오른쪽에 학생 수의 합하고 이렇게 구해져 있는 거 있죠? 얘도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 쿼리에는 행머리글 2개, 그 다음에 열머리글 하나, 그리고 값 하나에서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크기 조절 좀 하고 이제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에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문제에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요 테이블이랑 과목이라는 요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 추가시키고 테이블 표시 요건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성명 나타낼 거예요. 성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쓸게 우리 과목명이요. 과목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 몇 명이다 나타내는 게 우리 누적 학생 수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누적 학생 수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또 누적 학생 수 또 한 번 더 더블 클릭이요. 누적 학생 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집어넣는 이유는 하나는 실제 데이터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전부 다 추가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넣을 거 다 넣었으면 이거를 이제 쿼리 유형을 우리가 크로스탭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탭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크로스탭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이제 성명이라는 건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명, 얘는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학생 수요. 얘는 이제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누적 학생 수는 실제 값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성명별로, 과목명별로 누적 학생 수의 뭐를 구하래요? 합계를 조회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누적 학생 수의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성명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써져 있고 누적 학생 수다에서 이렇게 쭉쭉쭉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 값들이 이렇게 나왔고 각 과목별로 쫙 나왔어요. 과목이 전체가 다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 봤을 때 과목명은 물리나 화학으로 시작하는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물리 1이다 2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화학이다 해서 화학 1, 2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1, 2, 화학 1, 2 이 네 가지만 이제 화면에 나타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과목명에 대해서 조건 좀 집어넣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과목명은 우리가 물리나 이제 화학으로 시작하는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과목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해서 과목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한 번만 더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조건 쓰는 란이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물리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같은 거 찾는 게 아니라 물리라는 그 두 글자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할 거죠. 물리로 시작한다 그 얘기는 물리라는 두 글자로 시작하면 되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 찍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다가 like도 같이 써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like 물리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물리로 시작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화학으로 시작하는 거 찾아야 되겠죠. 해서 중간에 이제 오화로 묶어서
지금처럼 like, 화학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이거 또는 이거 해서 지금처럼 우화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 과목명은 우리가 이거를 뭘로 쓸 거다?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봤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성명하고 쭉쭉쭉 전부 다 표시가 됐고요. 여기 인원수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도 수치 데이터가 쭉쭉 나왔죠. 그때 이제 물리1이다 물리2다 화학1 화학2하고 이렇게 이제 네 과목이 나온 거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누적 학생수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학생수의 합 요걸로 이제 제목 바꿔줘야 되겠죠. 자 제목 좀 바꾸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수 요걸로 이제 우리가 행머리꼴로 이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가서 우리가 학생수의 한 칸 띄고 합이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서 지금 이곳에 열 너비가 좁아요. 좁으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칸 크기를 우리가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수치 데이터 좀 보세요. 문제 그림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지 다른지 그런 거 이제 확인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그냥 숫자만 써져 있는데 얘는 전부 다 명이라는 글자가 다 붙어있죠. 요 명이라는 글자도 붙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생수의 합 이것도 우리가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고 누적 학생수 여기도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가 샵명하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샵명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학생수 요거 이제 찍어주고 또 똑같이 형식에 가서 샵명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요거 커리는 끄자고요.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커리 이름 써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커리 이름 성명별 그리고 과목명별 학생수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커리 이름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성명별 과목명별 우리 학생수에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클래스 쿼리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선생님과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회할 그 과목명에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과목별로 평균 일일 가입이랑 평균 누적 학생수 이거를 이제 조회하는 과목별 과외 현황 조회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 만들자고요. 자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 쿼리 디자인 들어간 다음에 여기 테이블 표시하고 떴죠. 문제에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과목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이 두 개 테이블 추가시켜 놓고 테이블 표시는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소송 시트창 일단 닫을게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성명하고 평균 가입이 평균 수강생하고 요 세 가지를 나타내 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성명에서 더블 클릭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가입이라고 하는데 평균 가입비는 일일 가입비의 평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균 수강생이라는 거는 누적 학생수의 평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 가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누적 학생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두 개 필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요약 묶는 방법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일일 가입비의 평균 구해달라 누적 학생수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좀 맞추자고요. 자 일일 가입비는 일일 가입이라고 나타낼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다 이제 평균 한 칸 띄고 과외비로 나타낼 겁니다. 해서 이렇게 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학생수요. 누적 학생수도 지금 우리 평균 수강생이라고 나타낼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 제목 보니까 성명이다, 평균 가입이다, 평균 수강생이다 해서 제목은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 쭉쭉 나왔고 그리고 평균 가입이 쭉쭉 나왔고 평균 수강생도 쭉쭉 나왔어요. 근데 이 모든 데이터에 이런 것들을 다 보여달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해서 문제 보니까 조회할 그 과목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아서 해당 과목별로 이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수리라고 쓰게 되면 수리로 시작하는 거, 수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나타내라 그겁니다. 그럼 이제 과목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
자, 과목명이라는 요 필드 더블 클릭해서 추가 좀 시킬게요.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일단은 이 매개 변수값 입력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대괄호로 묶어서 과목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과목명 내가 입력받은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일부러 입력받으래요.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별표를 붙여줘야죠. 해서 별표를 쓸 때 우리가 like로 시작해야 되겠죠. like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열어주고 별표 찍어주고요. 그리고 &%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가서 또 &% 열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목명에 대해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면은 계약 코드 필드 값이 그랬어요. 자, 일단 계약 코드도 한 번만 넣어보자고요. 자, 계약 코드라는 것도 맨 뒤에다 넣을게요. 넣고 나서 조건 아직 작성 안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과목명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뜨죠. 그럼 여기다가 수리하고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수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학생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과목명에 수리로 시작하는 것들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계약 코드가 이렇게 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계약 코드의 필드 값이 001부터 시작해서 010까지로 시작하는 그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때 이제 라이크 연산자 요거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계약 코드 앞에 보니까 008도 있고요. 010도 있고 011도 있고 022도 있고 쭉쭉쭉 있습니다. 그때 001부터 010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8번 포함되죠. 10번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포함되고 3번도 포함되고 해서 이렇게 4명의 데이터만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게 001, 002, 003 쭉 해서 이제 009가 있고 그 밑에 이제 010이 있고 이렇게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때 요만큼은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는 얘네들은 앞에 두 글자가 전부 다 00이에요. 해서 00으로 시작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10번을 찾을 때는 요 10번을 찾을 때는 01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러면 012도 포함되겠죠. 011도 포함되고 013도 포함되잖아요. 해서 01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10 요걸로 이제 시작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010으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럼 얘네들은 이제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계약 코드에 가서 또 조건을 쭉쭉 우리가 또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이 뒤에 가서 일단은 우리가 like 연산자 쓰라 그랬으니까 like라고 써주고 그리고 지금 001부터 009까지는 00으로 시작하면 된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화 써주고 또다시 like 써주고요. like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번에는 010으로 시작되는 거 찾아라. 그렇게요. 010이면 된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해서 이렇게 쓰고 쌍따옴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과목명을 입력해라. 그럼 여기다 이제 수리하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수리 거만 나왔고 여기 보니까 008, 그 다음에 002, 003, 그 다음에 010하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성명 다 똑같죠? 평균 과외비도 다 똑같고요. 평균 수강생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됐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도 우리가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명이라는 글자 붙여야죠. 여기는 그냥 명만 붙여주면 되고 이 앞에 평균 과외비는 중간에 모두 들어있어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도 들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과목명하고 계약 코드는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일단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고 얘하고 얘는 우리가 표시해서 체크 해제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과외비 요거 속성 좀 바꾸자고요.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칸으로 이동한 다음에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샵, 컴마, 샵 요거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도 붙여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강생은
땡명하고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제 샵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명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속성 시트 창은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일단은 쿼리부터 닫을게요. X 버튼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쿼리 이름은 우리가 과목별 과외 현황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더니 검명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수리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평균 과외비에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갔고 이제 원이라는 글자 붙었어요. 평균 수강생도 명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완전히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네요. 그럼 요 쿼리도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성명별 과외수와 최근 과외 시작일을 조회하는 다수 과외 학생 조회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과 과외라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결과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고 쿼리 디자인 들어가 주면 되겠죠. 쿼리 디자인 들어간 다음에 테이블 표시하고 뜨면은 학생에서 더블 클릭, 과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이 테이블 표시는 닫아버리면 되겠죠. 속성 시트 창 일단 닫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과로 나타낼 게 성명 나타낼 거예요. 해서 성명에서 더블 클릭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은 우리 연락처죠. 연락처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과외수요. 과외수는 지금 여기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과외수는 이제 과외 아이디라는 이 필드를 이용하래요. 해서 과외 아이디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과외 시작일이라고 있죠. 이 최근 과외 시작일은 과외 시작일에 최소값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외 시작일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과외 아이디는 우리가 이제 과외 수를 구할 건데 이 제목부터 수정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여기 가서 이제 과외 수라고 쓰고 콜론만 찍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과외 시작일도 우리 제목 좀 바꾸자고요. 제목은 최근 과외 시작일이라고 이렇게 쓰고 콜론만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외수는 이제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최근 과외 시작일은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클릭했더니 이제 묶는 방법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과외수는 이제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최근 과외 시작일은 우리 최소값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지상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성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수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러면 성명에서 이 정렬에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오름차수는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과외수가 8개 이상이고 그리고 성별이 남자인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자 일단은 요 뒤에다가 우리가 성별이라는 그 필드가 있습니다. 요 필드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해놓고 조건 아직 안 썼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일단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열 너비 조정 좀 했어요. 그리고 성명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가위수가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6개, 6개, 1개, 7개, 4개 하고 쭉쭉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가위수가 8개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하대요. 그리고 성별이 남자인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여자다 쭉쭉 섞여 있죠.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다가 우리 조건 좀 집어넣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 과위수 여기 조건 쓰는 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크거나 갖다 파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성별이 이제 남자인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남자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켜 보니까 과위수가 8개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나왔고 그리고 성별이 남자인 그 데이터들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과위수에 대한 조건과 성별에 대한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둘 다 만족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10개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문제 그림 봐도 10개의 데이터 맞죠? 그리고 성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쭉쭉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성명 다 똑같고요. 핸드폰 번호도 비교 한번 쭉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해수도 비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가해 시작일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거는 이제 성별이 나타났는데 문제 그림에는 없어요. 그럼 성별이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성별 쓴 거 이곳에 가서 표시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켜 보니까 이제 문제 그림이 완전히 똑같아졌죠. 그러면 이제 이 컬이 다 짰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컬이 이름은 다수, 과외, 학생,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다수가의 학생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철의 기능 구현에 있는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 네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